제 스포 15조 원안에 보면 사항에 외국인 노동자 연수제도 폐지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 다 전원 추방하고 원칙적으로 외국인 고용 금지시키고 국내 노동자로 대체하고 이 부분에는 국가가 일자리 지원금을 여기에 줘야 된다. 특히 농수산업 분야예요. 그리고 선별적으로 기아 허가한 외국인 조선족 고려인에 한해서만 취업 허용하고 기아한 사람요. 외국인 취업 거류 신고제와 재산 등록제를 신고하고 제주도의 특별자치대도 폐지하고 외국인 투자 특혜도 폐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두었다가는 대한민국이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게 완전히 먹혀버릴 수 있다고 보고 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많이 사들였다라고 연일 부동산 투기에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투기에 가세했다. 특히 중국인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 외국인이라고 전부 그러면 현금 들고 와서 투자했단 말이냐. 이런 의문이 좀 있었지요. 그런데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은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고 정부가 말해왔지만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한계가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다. 그래서 해외 교포, 그러니까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등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내 금융사를 통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은행에서 빌린 자금을 국내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활용해도 증명할 길도 없고 외국인 부부가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집을 여러 채 가졌을 때 이 부부가 2주택 이상을 가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39세의 중국 국적 A씨가요. 작년 3월에 용산의 이태원의 4층짜리 상가주택을 78억에 샀다는 거예요. 임대사업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상가주택 78억 중에 기존에 세들에 있던 사람들의 보증금은 2억 9천 밖에 안 됐고 나머지는 현금과 대출로 조달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현금은 16억이고 대출이 59억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한국에 59억 대출을 받아가지고 78억 빌딩을 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입하려는 상가주택을 담보로 C은행에서 50억을 대출받고 나머지 9억은 기존에 A씨가 갖고 있던 인천 송도의 주상복합 전용 면적 144평방미터짜리를 담보로 또 C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자, 이 아파트는 2018년에 13억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9억 대출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 아파트는 13억에서 한 16억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보유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고 있지도 않고 이태원에 상가 구입을 할 때 그 주소지가 같은 아파트 295평방미터짜리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중국 국적의 34세의 B씨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었어요. 그러니까 B는 이 아파트를 2019년에 36억 5천에 구입을 했고 당시 주소지는 A 아파트는 그러니까 B가 살 때는 A 아파트 주소지였고 또 A가 주상복합을 담보로 잡힐 때 주소지는 B의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주택을 구입할 때 서로 주소지가 같았는데 성씨하고 성별이 다른 A, B가 형제간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면 부부일 건데 이 사람이 부부인지 부동산 등기부 등본만으로는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A씨한테 C은행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대출을 했느냐?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소득이나 직업 등 개인 신용도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대출은 안 해주지만 담보대출은 똑같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만 확실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LTV 등으로 적용을 받아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담보 비율이 내국인하고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상가주택은 60에서 최대 80까지 나오기 때문에 자금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런 식으로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주택을 70한 4, 5%를 대출받아서 집을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외국 국적자가 해외은행에서 또 대출받은 거는 아예 한국은행에서는 파악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대출 규제도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A와 B가 부부라면요. 한번 보세요. 아마 부부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A가 소유한 주상복합, 그리고 이태원 상가주택, 또 B가 소유한 대규모 주상복합, 이렇게 하면 이들은 주택이 총 3채라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대출을 받을 때 부부가 가진 이 대출이 서로 이게 합산되어서 계산이 되는데, 대출 규제로 인해 2주택 이상은 물론이고 고가 1주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한 4, 50억 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이 또 집 산다고 대출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 외국인 부부는 담보대출을 받을 때 A가 대출받은 C은행의 경우 외국인에게 담보대출을 내줄 때 세대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해 외국인 차주에게 주민등록 등본,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본인이 기록한 가족관계 증명서, 국내 거소신고 사실 증명서류 등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한국인하고 결혼했을 때는 이런 서류가 쉬운데, 외국인끼리 결혼했을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가지고 배우자 자산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둘 다 부부가 외국인일 때는 만약에 기재 사실이 사실과 다르면 이 대출을 변제해야 되는데, 그런데 외국에서 결혼하고 혼인신고하고 국내에 들어와서는 혼인신고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부부가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대출을 받아서 75%를 대출받아서 집을 샀을 때 그것을 잡아낼 방도가 현실적으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대출을 금지해야 된다. 지금 이런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한국의 부동산 폭등에 불난 집에 외국인이 부채질을 했다. 지난해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 연끌 투자에 대거 합류했다는 겁니다. 그 부동산원, 감정원이 이제 부동산원이라고 이름을 바꿨지요. 외국인 국내 건축물 거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제가 여러 차례 국내의 부동산 투기 중에 재벌들이 투기한 것도 있고 외국인들이 투기한 게 많다. 그래서 순수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아예 작정을 하고 투기한 것들이 국내 부동산 폭등 붐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21,048건으로 2019년보다 18.5%나 증가했고 통계 작성 이래 최대라는 거예요. 주로 수도권, 서울은 강남이 제일 많았고요.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2016년까지 15,000건 정도 오다가 문정권 들어서서 2만 건에 거의 근접을 하다가 지난해 이제 2만 건을 넘기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들이 경기도에서 8,975건, 서울에서 4,775건, 인천에서 2,842건 등 수도권에서 집중 거래했고요. 서울에서는 강남, 구로, 서초, 영등포, 종로, 송파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이 사람들이 다 중국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외국인 소유주가 사가지고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는 아파트가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국세청이 42채를 사들여가지고 돈을 벌은 미국인도 포착하고 잡아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큰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수도권에서 값나가는 부동산들은 전부 외국인게 되고 나중에 내국인이 외국인한테 월세 내고 사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영국을 흔히 이야기할 때 영국은 집이 그들의 성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영국인이 집을 가꾸고 집착하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죠. 그런데 영국의 자가 보유율이 65.2%로 유럽에서는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영국인이 집 문제로 해외에서 들어와 가지고 영국의 집을 이렇게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들 때문에 영국인이 이제 집을 뺏기는 일이 발생하고 부동산 폭등이 막 생겨버리고 이러면서 영국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86년에 런던의 평균 집값은 8,250만 원이고 영국인 평균 임금이 그때 1,825만 원이었어요. 부부가 연봉 합계를 따지면 3,650만 원이라서 3년만 모으면 1억 950만 원이 되어서
영국의 평균 집을 사고도 남을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이 영국에서 집 사는 일이 별로 걱정이 없고 세를 사면서 이사하거나 월세 내거나 하는 부분을 걱정할 필요가 없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집 때문에 이게 상당히 안정된 사회다 이렇게 했는데 영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이 악화되면서 공공주택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그리고 불황으로 민간 건설회사들도 주택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영국의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이제 해외 부동산 투기 자금까지 영국 런던 등을 중심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28년 뒤에 2014년에는 영국의 평균 집값이 7억 3,800만 원입니다. 그래도 서울보다는 싸잖아요. 서울의 평균 아파트가 9억이라잖아요. 그래서 9배가 올랐어요. 집이요. 임금은 평균 27,215파운드로 4,085만 원으로 2.2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9배 오르는 동안에 임금이 2.2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런던에 직장을 가진 젊은 부부가 런던 시내에 살 수가 없게 됐어요. 2020년에 런던 원룸 아파트가 5억 2,500만 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월급장이 독신자들은 시내는 고사하고 외곽에도 집을 사지 못하고 그래서 2020년 평균 집값이 10억이고 평균 임금이 4,700만 원이라서 차이가 더 벌어져서 2014년부터 6년간에 집값은 27%가 올랐는데 임금은 14%만 올랐다는 거예요. 이제 가면 갈수록 집이 더 비싸져서 영국에서 이제 런던에서 집 산다라는 거는 꿈이 되어버렸고 런던은 외국인이나 사는 데가 됐고 과반수의 런던 주택이 외국인 소유고 런던 주민의 37%가 외국에서 출생했고 주택의 경우에 51%가 외국인 소유라는 겁니다. 근데 지방도 이 영국의 집값이 한 4억 하고요. 임금의 8배가 되어서 3년치 연봉으로 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이 집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영국에는요 공공주택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한국보다는 훨씬 나은 제도가 있어요. 영국에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주택이 17%까지 있어요. 그래도 영국이 집 때문에 런던 등 대도시는 난리가 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오리지널 영국인들은 외곽으로 쫓겨나고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자들이 런던 중심을 차지해서 호화롭게 살아요. 거기에 고급 주상복합 같은 빌딩을 지어서 아주 호화롭게 살죠. 그래서 한국도 누구를 위한 사회인가? 왜 한국이 외국인에게 지금 부동산 소유를 허용하는가? 특히 은행이 부동산 대출을 해주는가? 은행이 알고도 이거는 돈 벌어 먹으려고 무조건 빌려준 거라고 봅니다. 떼일 염려가 없으니까요. 지금 외국인이 한국의 부동산 소유를 하고 대출을 받고 이런 부분을 매우 엄격하게 만들어서 세금을 세게 때리고 해야 이것이 건절된다. 특히 중국인들이 지금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림동 우리 집 근처인데요. 살인이 나서 2명 죽었지요. 계속 중국인들의 조선족들의 범죄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못 막으면요. 나중에 막을 수 없습니다.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부동산 소유 금지를요. 국가적으로 채택해야 되고 저는 제주도 특별자치도를 그 노력의 하나로서 없애버려야 된다. 제주도 특별자치도 폐지하고요. 제주도가 중국인 판이 되는 걸 없애야 된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되고 난 뒤에 제주도 서민이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끼리 부동산 투기도 감당 못하겠는데 외국인 중국인까지 불러 들어가지고 중국인 밑에 월세 살게 합니까? 자, 이런 잘못된 제도요. 없애야 됩니다. 혁명 21은 핵심 공약으로 외국인 규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